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문사구역 조합원 백금산입니다.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도정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OS 홍보 요원 때문에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왜곡되게 또 OS 요원들이 조합 편에 서서 동의를 얻는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조합원들 방문도 세대 가구 조사를 한다는 거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해서 조합원들 의식이 있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OS 요원을 가동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합과 조합원 간에 소통이 되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많고 의견도 소통도 잘 안 되는 OS 요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감 변경에 대해서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이문사 조합이 업체와 불법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그걸 조합원들에게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매번 평소에 강조하는 바입니다만은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저는 원칙적으로 OS를 안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조합 운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처음부터 그런 활동을 해왔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11월 11일자로 관련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 법 해석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전자적 의결은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OS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걸 뒀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인데, 다만 간접적인 규정은 있어요. 서면 결의서의 작성이 이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45조 6항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서면 결의서 작성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44조 4항에는 그런 이유로 결국에는 약간 간접적인 규정이 있어요. OS를 못 쓰게 하려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총회 날에 참석을 못하니 서면 결의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총회 통보할 때 통보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왜 그 기간을 두라 그랬냐면, 부재자 투표처럼 총회 날 못 오는 사람한테 시간을 넉넉히 줘서 와서 투표를 하게 하면 본인 신분증 갖고 본인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OS를 써버리는 바람에 내가 신분 확인을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OS가 확인을 해요. 그러면 그 신분 확인도 정확한지 안 한지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OS를 쓰지 않게 하려고 간접적으로 그런 규정을 뒀는데, 직접 OS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래서 도시정비법 개정 도시정비법이 총회 의결 방법이나 본인 확인에 관한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라라고 45조 9항이 그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모든 조합은 법이 시행되든지 말든지 지금까지 정관으로 그걸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합도 결국에는 OS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느 조합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이번 기회에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조합 정관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아예 한꺼번에 다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고칠 수는 없고, 워낙에 법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관이 도대체 조합의 정비업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 법 때로는 2005년도에 바뀐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이 바뀐 지가 16년이 됐는데도 옛날 규정을 쓰고 있고, 2003년 6월 30일 날 표준정관 국토부가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법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5회에 걸쳐 변경됐다고요. 개정 법률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효력도 없는 정관 규정을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조합이죠.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텐데, 결국 이것 또한 여러분들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는 지난번에 제가 공동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합은 본인들 재산 본인들이 말아먹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흥미도 없는데, 사실은 자꾸 오셔서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귀찮습니다.
근데 이왕에 오셨으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개만 큰 거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 조합원들이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라서 제가 굳이 이걸 전체를 다 지적하기에는 부질없는 짓 같아서, 그러나 워낙 심각했던 부분들은 제가 변경안을 좀 잡아드려 봤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좀 촌스러운 건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쳤어요. 우선 뭐냐면, 여러분 정관 8조 1항에 정관 변경하는데 조합원 발의 정족수를 조합원 3분의 1 이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정 당시에 표준정관을 국토부가 만들 때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9년 2월 6일 이전에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동의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 도정법 17조는 동의 방법을 인감증명 붙이고 인감도장 찍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2008년도, 2007년도 이 즈음에 잠실 1, 2단지 이런 데들이 정관 변경을 시도했는데 3번에 걸쳐서 정관 변경을 시도해도 한 조합원의 한 15% 하고 안 왔어요. 왜냐하면 인감도장 찍으라, 인감증명 붙여라니까 안 돼. 근데 잠실 입주가 다 끝난 뒤에 2009년 2월 6일자로 결국에는 그게 모든 조합의 공통점이었어요. 진짜 100일은 내라 그러면 못 받아. OS들도. 가짜를 그냥 대충 받아오라고 하면 잘 받는데 인감 붙이고 인감 붙여라니까 안 돼요. 그래서 2009년 2월 6일 날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이 총회 의결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제멋대로 바꿔요. 소위 말해서. OS들이 맘만 먹으면 아무렇게나 바꾸죠. 그러나 그래서 왜 제가 5분의 1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냐면, 총회 의결사항은 조합원이 목적사항을 정해서 할 때는 5분의 1의 요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관 변경도 이미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관을 3분의 1이라 그래서 계속 주장하고, 심지어는 어떤 변호사들이 그렇게 법률 자문을 해준 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 오래됐습니다만 2014년도에 국토부에다 이 얘기를 했더니, 직접은 민원인이 제기하면 답변을 못 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답변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도림 16으로 기억합니다. 도림 16이 영등포구청에 질의하게 만들고, 영등포구청은 서울시에 질의하게 만들고, 다시 서울시가 국토부에 질의해서, 자, 정관이 3분의 1로 돼 있고 도시정비법은 5분의 1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뭘 따라야 되냐 하니까, 국토부에서 정관과 도시정법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 뭘 따르느냐, 도시정법 규정에 따라라 5분의 1이다 맞다라고 하는 그 회신을 해준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문서번호 붙여놨어요. 여러분 개정 이후에다. 그래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도 법이 다 바뀌었는데 2018년 2월 9일자로 바뀌었는데, 옛날 구법률을 쓰고 있길래 그것도 조금 촌스러우니까 8조만이라도 좀 손을 대자 제가 손을 대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15조에 보면 임원의 선임 자격 중에서 참 많이 조합에서 횡포를 부렸던 게 그거예요. 자,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입후보 기회를 안 주고 계속해서 연임으로 가버립니다. 처음부터 입후보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도 2016년도에 나온 아주 몹쓸 판례가 하나 있어요. 연임 안건으로 처음 올렸다 해서 임원의 입후보권을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싫으면 거기서 부결시키고 다시 선임하면 되지 않냐. 연임이 부결되면 되지 않냐. 근데 대법원이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OS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대법원은. 원칙대로만 판단했죠. 아니, 정상적으로 총회가 작동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연임 부결시키고 그러면 선임하겠죠. 근데 왜 그걸 2번 하냐고요. 누구의 욕심을 채워주라고 총회 비용을 2번씩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아예 정관으로, 자,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는 있으되 그 경우에도 이 후보를 거쳐서 연임을 해라. 다른 사람이 이 후보 권한을 뺏지를 말아라. 라는 거를 제가 정관에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웃기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법이 41조 1항에 임원의 자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년 이내 1년 거주, 그 다음에 5년 또는 보유 이렇게 돼 있어요. 임원의 자격이. 그런데 거기는 조합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무슨 자라고 돼 있어요. 그 도시정비법에서는 자라고 돼 있는 경우는 다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조합원이라고 된 것과 자는 틀려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의 이 멍청한 놈들이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무조건 조합원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1년을 살든가 5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임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조합의 그 자격 변동이 자꾸 일어나는 조합 같은 경우는 임원 자격이 새로 취득한 사람은 없어요. 임원을 입후보를 못해. 그 멍청한 놈들이 토지등 소유자와 조합원을 구분을 못해서. 근데 왜 제가 멍청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관을 보시면 10조 1항에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나오는데 1항 3호가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돼 있어요. 자, 조합원이 오늘 자격 취득해서 내가 총회 의결권이 있어요. 임원 선임권이 있죠. 피선임권도 있다고 돼 있다고 정관에. 근데 법으로 제한한다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게 또는 뭐 이게 아니라 및 이렇게 돼 있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건 더 확실한 게 뭐냐면 10조 2항에 가면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임원 피선임권이 없는 임원이 어떻게 권한이 평등해요? 그런가 하면 자 9조 5항에는 왜 토지 등 소유와 구분해야 되냐면 여러분 정관 9조 5항에는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는 종전 조합원이 행하였던 모든 권리를 포괄 승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내라 이런 거는 승계시키고 임원은 너는 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주식에서 뭐 우선주가 있듯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당연히 승계되는 게 맞고 그걸 조합원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조합 임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조합 임원들이 무슨 일로 해임을 시켰다고 봐봐요. 임원 할 놈이 그 조합에는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후임자가. 조합원으로 해석해버리면 한 놈도 없어. 근데 무슨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하면 다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궐선임은 그러니까 그 정관 규정은 그 다음에 그것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 안 하고 조합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최초 조합 창립 총회 때는 임원에 해당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왜? 아직 조합이 아니거든. 최초 조합 설립 때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하는 게 맞고 실제로 잘하고 돼 있으니까 조합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항상 조합원과 무슨 자와 조합원을 구분하고 있어요. 실제 법률적으로. 그래서 제가 승계조합원도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해놨는데 그때마다 무식한 동대문 구청 직원하고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개정돼야 될 게 있어요. 18조에 가시면 18조 2항에 임원이 자유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는 즉시 후임 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경우에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및 대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한심하냐면 자 여러분이요 소위 말해서 임원에 대해서 18년 12월 17일자부터는 임원의 선임이 인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에요. 근데 이사도 다 인가사항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법률은 바뀌었다고요. 신고사항으로. 그러면 아까 조합장만 인가사항이에요. 조합장이 그것도 변경되는 경우만. 조합장도 그대로 가는 경우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동대문구청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하냐면 정관을 바꿔서 인가를 말라고 무식한 놈한테 인가 받으러 가서 그 답답한 꼴을 당하냐고요. 법은 인가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새로 조합장 자격이 된 사람들 임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죠. 아니 그걸 불합리하게 조합원들 어떤 놈은 산산뿌리 물고 어떤 놈은 인산뿌리 물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18조 2항도 바꾸시라고 제가 정개관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합 정관을 또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거 지금 임원의 임기를요 선임된 날로 3년으로 하던데 임원의 임기는 최초 변경 선임은 선임된 날로부터 연임은 연임총회 의결일로부터 보궐선임은 변경 등기일로부터 이거 어디서 어떤 놈이 이런 규정을 내놨나 모르겠어요. 자 법원은 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가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선임된 날로부터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 법원 판결이에요. 근데 뭐 보궐선임은 등기한 날로부터 뭐는 선임한 날로부터 뭐는 어떤 날로부터 뭐 이상스럽게 뭐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놈의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법률의 기본을 아는 놈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쳤고 그래서 특별한 적이 없으면 그리고 보통 주식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따로 어떤 규정을 두지 않는 선임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원래 등기 선례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2018년 2월 6일 2009년 2월 6일 2018년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그 법도 바뀐 지가 지금 12년이 되는 거예요. 임원의 해임 사유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임원은 불신하면 아무 때나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정관에는 18조 1항에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관계법령 위반 막 이런 게 해놨는데 참 답답한 게 뭐냐. 처음에 정관을 잘못 만들어. 직무유기라는 말은 일반인한테는 안 쓰는 말이에요. 공무원한테만 해당이 돼요. 조합임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싶어도 못 범해요. 다만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또 이래요. 뭐 법률식 쪼가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조합임원 공무원으로 보는데요. 천만의 말씀. 129조부터 132조까지만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129조부터 132조가 뭐냐면 뇌물죄예요. 뇌물죄. 뇌물을 받았을 때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범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뇌물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막 이런 것도 공무원만 해당되는 죄예요. 근데 정관에다 직무유기, 뭐 직무태만으로 뭐 손해를 가한 때는 그 법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 정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촌스러우니까 좀 빼버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 설립, 임원 변경을 신고받지 구청에 인가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놈들이 인가하는 과정에서 아주 무식하게 법률 규정을 안 지키면서 희한한 규정 적용해갖고 안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 권리를 뺏어가는 수단으로 그놈들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신고사항은 절대 심사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바로 등기하면 돼요. 신고사항은. 법이 이미 신고사항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통제받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정관 정관에 관한 것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방법은 또 신고사항입니다. 그것도 인가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OS를 없애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구청이 브레이크 못 걸어요. 총회 의결 방법도 경면 변경이거든요. 정관에. 그런데 그 단순한 걸 하나를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 할 때도 지금 보면 총회를 우리 민법은 4원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를 개최를 해서 14일 이내에 개최 안 하면 법원에 허가받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처음에 국토부가 이 정관 만들 때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달 동안 하게 해놨어요. 2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총회 개최 요구를 해도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조합장인들. 2달 이후에 안 하면 감사 가고 감사가 안 하면 구청에 허가받아서 해라. 왜 조합원이 하는데 구청 허가를 받아야 되냐고. 조합장이 할 때는 그냥 하는데 재개발은 또 구청 허가 받으래요. 재건축은 또 그냥 하래요. 이 표준정관 만들 때 이 망할 놈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구청 허가 받지 말아라. 구청만 가면 조합원만 안 들어줍니다. 조합 말은 잘 들어주는데. 그래서 정관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체 총회 하시는 걸로 표준정관은 정관이 뿐입니다. 왜 그따위로 구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리고 많이 한다 그래도 1개월 정도에 안 하면 무조건 여러분이 해라. 왜 민법은 2주예요. 2주 안에 총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변경했고 제일 중요한 이제 22조 우리 전자적 의결 방법 지금 20조 총회 의결 방법이 아까 본인인지로 확인을 하려면 OS가 걷어오면 본인을 확인을 해요 못해요? OS가 해버리면 여러분 의미 없어요. 아니 본인들이 내가 가서 이거 진짜입니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OS 말을 믿어야 돼요? 이게 관련 법률을 이번에 개정한 취지에 맞겠냐고요. 변호사 이놈들이 찢어진 입으로 함부로 얘기하던데 직접적으로 OS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OS 써도 된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서 누가 좋아할 거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서면 작성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은 조합원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가짜들을 많이 양산했던 OS들이 가서 내가 확인했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본인 거야 라고 하면 믿어줄 거냔 말이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인지를 확인하려면 인증서에 의해서 확인하든지 그죠? 아니면 최소한 문자 메시지로라도 본인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신용카드 쓰면 문자 메시지 날아오듯이 이 정도의 확인 수단이 있어야 조합원들이 내 거 나 안 썼는데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내가 안 썼는데 왜 문자가 뜨지? 바로 쓰면 뜨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확인 장치는 도라라고 하는 게 제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재난 시에만 코로나 때만 이거를 전자의결을 둘 거냐. 지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다 전자문서도 문서로 서면으로 본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정법은 서면 되게 돼 있고 근데 OS가 걷어온 것만 서면이고 컴퓨터로 작성하면 서면이 아닌가요? 요즘 누가 손으로 작성해요? 컴퓨터로 하지? 문서 작성을 컴퓨터에 출력하면 서면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어느 세월에 지금 누가 인쇄물을 컴퓨터로 하지? 옛날에 청첩장, 심지어는 뭐 부고, 알림 전부 컴퓨터로 SNS로 보내지 누가 지금 손으로 옛날처럼 편지 써갖고 뭐 출력해서 우편 붙이나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게 가능하게끔 정관으로 해놓고 대신에 본인인지를 여부를 확인하려면 OS가 가서 거둬오는 짓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OS가 본인인지 확인하면 여러분이 확인했냐고. 그래서 홍보요원이 가서 친구한 서명결에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관에 넣어놓으시면 OS는 영원히 추방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조합원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자 종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OS를 없애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조합장과 OS가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바꿨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미 총회 참석 경비 뭐 주고 있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줬던데 뭐 총회 참석 경비를 오히려 주면 더 열심히 의결권 행사하겠죠. 그 다음에 대의원에도 총회처럼 서명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이문 3구역은 그렇게 1구역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에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총회 비용이 여러분과는 절감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몇 분에 몇 도 안 들어가는데 왜 똑같은 조합이 옆 동네는 3구역도 하고 있잖아요. 왜 4구역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거기는 이 법 시행되기 전에 다 했는데 정관 바꿔서 왜 4구역은 거기서 뭐 이제 법까지 바꿨는데도 안 끼고 안 적이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작물 철거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작물 철거 여기도 못하났다. 지작물 철거도 그 소위 제가 제 카페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는데 수도 전기 가스를 통신시설을 그쪽과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정관에는. 근데 협의 안 하고 자기들이 계약 다 해버려요. 협의는 그리고 막상 나중에 협의할 때는 그쪽에 달라는 금액 주고 조합이 한 업체는 하지도 않는데 그걸 주고 그래서 반드시 협의하되 이 내용을 만약에 협의 안 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제발 좀 그만해먹게. 이번에 근데 이 비리는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면 제 카페를 보십시오만은 지금 모 경찰서에서는 거의 확인을 끝내고 아마 신년 초에 기소를 할 겁니다. 검찰로. 아마 구속 송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줬고요. 비로소 이제 지작물 철거 그 말도 많던 것을 뭐 수사기관에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1월 중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관을 제가 우선 급한 것들 정말 고질적인 비리를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조합의 그 불법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조합이 재밌는 게 지난 2020년 9월 4일 날 여러분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보고 까무라지는 줄 알았어요. 2020년 정기총회가 제 9호 안건으로 OS 사용 추인의 건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총 예산이 없었어요. 정기총회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미리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OS를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임의로 썼어요. 그리고 총회는 추인을 올렸단 말이죠. 구호안건으로. 그러면 자 20일 고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계약서대로라면 8월 15일부터 계약은 시작돼서 9월 4일 날 끝나야 20일이에요. 도시정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도시정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데 조합장이 했기 때문에 총회 개최권자가 조합장이라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이거 물론 경호업체도 있지만 금액이 작아 빼놨고 우선 OS 업체만 하더라도 하루 17만 원씩 50명을 20일간 고용하는데 1억 7천을 씁니다. 쓰겠다는 거예요. 추인을 올렸지만 이미 그 추인은 그 총회가 의결될 때는 그 계약은 끝난 날이에요. 이미 다 수행해버리고. 그러면 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추후에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추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다 도시정법 위반이라는 거죠. 추인도 마찬가지 위반이라는 게 그 유명한 대법원 2009도 14,296호 판결이거든요. 이 도시정법법에서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한 건 도시정법 위반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가면 덕소 3구역이 총회 선정, 정기총회를 하면서 미리 OS를 썼고 그날이 총회가 끝나는 날이 OS 계약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년 됐습니다만 신임 조합장이 그 딱 한 건으로 벌금 300 기소돼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뭐 너무 가혹하다 해서 뭐 정치재판 청구하고 항소, 상고까지 다 했지만 1, 2, 30 공이 정치재판도 마찬가지로 1, 2, 30 공이 벌금 300으로 해서 조합장 지위 아웃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은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1억 7천을 여러분이 여러분 총회 결의를 안 받고 한 사람을 상대로 일단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는 알다시피 용역업체 계약서는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총회책자에는 있는데 지금 정보 몽땅에 들어가면 어디를 봐도 그 홍보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못 찾죠? 누구랑 했는지. 하루에 850만 원씩 쓰는데 왜 이 총회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냐면, 자, 그때 감사, 이사, 대의원 뽑았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 규정 12조 1항 외부 영역업체 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28조 3항 조합원을 호별 방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보요원이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수 2구역, 성수 3구역 다 무효 판결 났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조합에서는 굳이 총회 참석 경비도 뭐 서면 낸 사람 3만 원, 직접 온 사람 5만 원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5천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OS 요원을 별도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왜 OS를 이렇게 쓰도록 해놓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번에 11월 11일 때 서면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 총회 의결 방법, 전자적 의결 뭐 이런 것들 다 정관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 시행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정관 안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관으로 정하세요. 법은 이렇게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고 요구해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총회 하셔야죠. 근데 얼마나 이 조합이 우습게 났냐면, 제가 그 항목도 아까 20조에서 정관 보면은 여러분이 5분의 1이 걷어서 총회를 개최를 요구할 때는 인감증명 붙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인감증명 받으려면 사람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조합에다 총회 개최를 못하게 하려고 법률에는 없는 짓거리를 딸딸 말아갖고 해놨어요. 더 재밌는 거, 법률과 틀리게 임원회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출석 3분의 2로 동의하래. 아니요, 법률은 출석 과반수예요. 그런가 하면 임원회 해임은 또 5분의 1의 발의를 받으래요. 아니, 어느 나라 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법률과 관계없이 뭐가 겁이 났는지 정관을 똘똘 말아서 이상하게 해놨어요. 조합원이 절대 임원을 해임 못하게 해놨고, 총회 개최도 정관 변경에도 보면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데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놨다고요. 아까 정관 변경 안에서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려라기보다 제가 좀 한심하게 보고 있는 것은, 자, 이문 1이 전자의결하고 있고, 이문 3이 하고 있고, 이문 4 할 수 있을까요, 조합원들이? 제가 봐서는 엄청 답답한 동네거든요. 뭐 본인들이 법률을 바꿨어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거기서 OS를 써도 가만히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공동시행사업자라는, 공동사업시행자 방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갖다 시공사에 바치려고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도 OS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조합이 어떻게 갈지는 참 보고 있으면 저는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조합이 이렇게 똘똘 말아서 여러분이 조합을 함부로 못하게끔, 조합원 입장에서 무슨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굉장히 어렵게 해놓고, 말도 안 되는 법률 규정에는 있지도 없는 5분의 1이 발의해야 뭐 해임을 한다든지,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규정은 지금까지 제가 13년 동안 이 짓거리 하면서 제가 처음 봤거든요. 조합원 해임 발의를 5분의 1로 만들어 놓은 조합은 세상에 태어나서, 야, 이런 조합도 있구나 하다가 조합원들 도대체 뭘로 알고 있길래, 18조 3항 보세요. 조합, 임원회 해임은 조합은 5분의 1 이상. 이거는 재정정관에도 없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놨죠. 출석 3분의 2는 2005년도에 사라졌고, 근데 정관에는 출석 3분의 2로 하라고 돼 있고, 어디 조합원이 총회 요구할 때 인감증명 붙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인감증명 붙이라고 해놨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조합장관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좀 쪽팔리지만, 여러분들이 조합을 정관을 좀 아는 사람이 쳐다보면 참 쪽팔려요. 야, 이거 정말 처음부터 무슨 짓을 하려고 이 짓을 해놨지? 그리고 이 정관안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지? 어느 정비업체가 이런 짓을 해놨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조합원을 완전히 갖고 놓은 거죠. 농락한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해드렸지만 뭐 이걸 관철시킬지 못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하면 소위 말해서 틀은, 조합이 최소한의 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는, 소위 조합원이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그 주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두는 정관을 갖고 있다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간단하게나마 뭐 일일이 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편한 몇 개 큰 사항만 제가 몇 개 골라서 제가 정관 변경 안 하고 불법 OS로 인한 이미 도시정보 위반했고 다른 조합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시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걸 지금 잡지 않으면 반드시 앞으로도 이 일은 반복할 거다라고 싶어서 그 두 가지는 우선 제가 시정하라라고 제가 총회 개최 요구서를 만들어는 드리는데 여러분 조합원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앞전에도 공동사업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조합원들한테 송출을 했습니다. 저는 뭐 작은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또 국민의 의식이 바뀜으로써 정치가 또 발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뭐 서울시 의원까지 했는데 사실 그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좀 밝혀주고 싶다는 그 목표 때문에 제가 이걸 하고 있지 다른 뭐 욕심은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의 고견이 많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또 판단력에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하셨다라는 마음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임원 4구역도 다른 어떤 구역보다도 우수한 지역이 될 거다. 그 답은 이런 하나하나가 힘이 되어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뜰 것이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나나 꽃이 되어라는 조동아 시인의 그런 시를 얻곤 합니다. 뭐 풀밭에 꽃 하나 심는다 꽃밭이 되겠느냐 그로 시작되는 시인데 그 꽃이 하나 둘 셋 늘어나면은 풀밭이 없어지고 꽃밭이 되듯이 이번 사구역도 대표님의 그런 고견과 또 많은 보이지 않는 저를 비롯한 많은 보이지 않는 조합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고견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카페 회원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어떻게든지 서울시 공무원들을 사실은 제가 계몽을 하지 않으면 이 정비사가 못 잡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너무 서울시가 엉망으로 해왔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 관련 분야 종사자들 어떻게든지 교육을 좀 어떤 끈을 대서라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치적인 발언 안 합니다만은 서울시 의회를 모 정당이 다 휩쓸고 있는데 정말 정비사업 분야 큰일 났습니다. 저는 무조건 지금 서울시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관계 공무원들 좀 만나서 강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